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어제 CPI 발표 후에 시장이 푸르름으로 끝났을 때에 냉철하게 분석해드린 멤버십 영상입니다. 한번 제가 어저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서 내일 시작이 되면 또 시장은 뒤통수 치는 얘기를 하죠. 도대체 우리가 어제 보았던 CPI 발표로 인한 시장의 상승은 무엇을 보았는가? 신기론가 환상인가? 둘 다인가? 오늘 시장의 피바다로 끝나는 부분을 어저께 정확하게 진단 예측해서 저희 멤버십 공부방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한테 알려드렸던 미주노래 시그널이었습니다. 더불어서 테슬라의 반등 또한 찐 반등이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공부방에 들어와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3월 14일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이고요. 미국 시간으로는 3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모든 뉴스를 헤드라인 중심으로 엮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팔란티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팔란티어가 한국의 KT통신하고 파트너십 체결했네요. 지금 거래가 빗발치고 있다는데 좋은 소식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오늘 올라가는 팔란티어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차세대 항공에서 AI 혁신을 위한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팔란티어와 항공사가 체결하고 있다는 소식, 이것도 별도의 영상을 통해서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브릭스와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AI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 오늘 팔란티어의 파트너 맺은 소식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랩스피드 파트너십도 맺었는데 오늘 팔란티어 주가가 시장에 묻혀서 잘 못 갔다는 소식입니다. 자, 아이온큐 오늘 아침 장착할 때쯤에 공매도 리포트 두드려 맞았는데 아이고 참말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지금 올라섰죠. 자, 아이온큐 오늘 어떤 모습 보였는지 한번 차트 볼까요?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2.08%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공매도 리포트를 두들겨 맞은 날치고는 굉장히 선방한 모습입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가 이제 다음 주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서 양자 컴퓨터들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일만 하면 시장이 누르고 시장이 좀 안 도와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녀석들은 가는데요. 이것도 오늘 오랜만에 우리 양자컴 아이들 제가 한번 영상 만들어서 오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놨습니다. 생산이 흉흉하고 트럼프는 주식시장을 안 본다고 하면서도 주식시장을 기가 막히게 보고 있고 트럼프 내각들은 쇼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풋옵션 친 거 거의 확실시되고 이러한 모습을 또 반증한 하나의 뉴스가 있는데요. 금 가격이 $3,000 근처에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아이온큐 이사인 윌리엄 스캐넬이 $22에 200만 주 상당의 주식을 매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그래도 좀 많이 선방했네요. 그렇죠? 트럼프가 미국이 위스키에 대한 50% 관세를 철폐하지 않으면 유럽산의 모든 알코올 제품에 2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정말.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유럽연합이 지금 트럼프 쪽에 맞대응하면서 미국산 위스키에 대해서 50% 관세 매기겠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런 식으로 해? 알았어. 유럽산 술에 대해서 200%. 강대강 구도로 좀 가는데 누가 이길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속보 소식은요. 기가 베를린에서 일자리 감축이나 생산의 감소가 없다고 확인했고요. 사실은 생산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모두가 모델 Y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판매량에 대한 부진 부분의 상당 부분이 신형 모델인 모델 Y에 대해서 기다리는 이들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됐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고위 관리가 유대 국가의 고위 관리들에게 전기차를 제공하기 위한 입찰을 제출했다고 말했는데요. 우리는 깨어있는 추세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차는 차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차는 훌륭한 차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테슬라를 아마 사지 않을까. 자, 텍사스 북미 최대 규모의 반도체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스페이스에서 $1,730만 투자한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트럼프의 관세와 유럽연합이 충돌하는 것 때문에 오늘 200% 관세. 이것 때문에 오늘 시장이 PPI 발표 이후에 시장이 어제와 같이 좀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200% 관세 나오자마자 시장이 내리 꽂아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그러다가 장 끝나기 2시간 전부터 반등이 좀 시도됐지만 1시간을 앞두고 다시금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날 유럽연합이 미국산 위스키에 부과하는 관세를 즉각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유럽산 와인, 샴페인 주류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 유럽연합이 미국의 모든 철강, 알루미늄 수입 25% 관세 부과에 맞대응해 200억 유로, 한국 돈으로 41조입니다. 규모의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선언하자 곧바로 강도 높은 재보복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캐나다는 이날 철강, 알루미늄 20% 관세 부과가 미국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상 의무와 불일치한다며 WTO에 분쟁 협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한편 관세 불확실성 증가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치솟아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좀 전에 전해드렸죠. 자,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만기 금 선물 종가는 온수당 2,979.7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몇 주 동안 미국 주식은 급등했지만 법인세 인하가 호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은 관세 발표로 타격을 입었다면서 투자자들이 금괴로 눈을 돌렸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CNBC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이번 주 4.3%와 4.9% 손실을 기록할 전망이고 지수가 이 정도면 엄청난 거죠. 다우 지수는 이 기간 동안 약 4.7% 하락해 2022년 6월 이후 최악의 주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미국 재무부 장관이 스캇 베선트 인터뷰를 했는데요. 주식시장의 변동성 우려 안 한다. 단기적 변동성 신경 안 쓴다. 근데 굉장히 신경 쓰는 눈치던데. 중장기 관점에서 실물 경제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여전히 자, 배신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으면서 이런 조정. 그래서 여러분 오늘 S&P 500 지수가 1.4% 빠지면서 자, 이제는 조정 국면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수치가 좀 있거든요. 조정 국면에 진입하게 된다는 소식. 오늘 전기차들이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테슬라가 3% 급락했고 리비안이 4% 급락했고 루시드는 6% 급락해 버렸습니다. 트럼프가 나는 북한의 김정은과 여전히 사이가 좋다. 확실히 김정은은 핵무기를 가진 자, 로켓맨이라고 옛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북한의 핵 보유국 발언에 대해서 예전 관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오늘 테슬라가 급히 빠진 또 이유는 미국 내 판매가 11% 급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그렇죠. 최근 테슬라의 반등은 결국은 고양이 반등, 데드캣 바운스였는가. 내일 결정 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일 결정 납니다, 여러분. 자,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인사와 극우 인사가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를 두고 소리를 낸 건데 조금 들여다볼까요? 자, 대표적인 진보 인사와 극우 인사가 이례적으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머스크에 대한 비판에서만큼은 일치된 목소리를 냈는데 적적적이면 또 동지가 되죠. 자, ABC와의 뉴스 인터뷰에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운동의 설계자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함께 출연했습니다. 그러니까 배넌 누군지 아시죠? 아주 그냥 이렇게 배넌은 도찌수장으로 대규모 인력 예산 감축 작업을 이끌고 있는 머스크에 대해 기생적인 불법 이민자. 이거 너무 심하지 않나? 이에 뉴섬도 그가 하는 일에 대한 우려를 두고 우리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다고 옹호했습니다. 또한 개빈 뉴섬은 머스크는 당신을 무서워하는 것 같다며 배넌을 띄워주기도 했는데요. 배넌은 최근 자신의 워룸 팟캐스트에서 머스크가 트럼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평가하는 등 머스크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는 중인데 하지만 머스크는 배넌에 대한 공개적 비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말려들지 않겠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배넌과 머스크 사이 중재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 뉴섬과 배넌은 이외에도 부자와 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 바이든 정부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이끌었던 리나칸 전 연방거래위원장에 대한 호평 등 여러 주제에서 비슷한 시각을 공유했습니다. 배넌이 상위 계층이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자 뉴섬은 트럼프에게 그렇게 말하라 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배넌은 팟캐스트 출연 후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뉴섬 지사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충격적이면서도 매우 기뻤다라고 호평을 했고요. 개빈 뉴섬도 이민자 환경 등 주요 이슈에서 트럼프의 대척점에서 선 대표적인 강경 진보 인사인데 트럼프 대통령 1기 임기 당시에 캘리포니아 주지사로서 트럼프 정책을 거부하며 반트럼프 선봉장 역할을 하기도 했죠. 반면 배넌은 트럼프의 복심으로 불리는 최측근 인사였습니다.
이처럼 대척점에 서 있는 두 사람이 머스크를 필두로 하나가 되자 미국의 언론들은 놀랍다, 어메이징 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뉴섬은 미국에서 가장 강경한 미국 당원 중에 한 명이지만 트럼프에 반발하지 않고 마가 설계자 배넌과 팟캐스트를 진행했다며 이들은 때때로 놀라울 정도로 공통점에 초점을 아주 사이가 좋았어요. 자, 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개빈 뉴섬은 최근 자신의 팟캐스트에 극우 인사를 부르며 우클릭하고 있습니다. 극우가 세력을 확장할 수 있었던 팟캐스트 성공 전략을 벤치마킹한다는 분석인데요. 앞서 보수 성향 청년 단체인 터닝 포인트 USA의 창립자인 찰리 커크를 초대해 트랜스젠더 여성 스포츠 참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다만 이를 두고 민주당과 좌파 진영에서는 변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뭐 정치인들에게 변절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정치인들을 싫어하는 이유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배넌이 왜 이렇게 됐냐면 사실 배넌이 팽당한 거예요. 트럼프한테. 지금 머스크의 역할을 배넌이 했었거든요. 정말 충성스러운 옛날에 전두환한테 장세동의 역할처럼 정말 그랬는데 팽당하고 나니까 근데 그 자리를 꼴보기 싫은 지금 머스크가 차고 들어오니까 질투도 나고 화도 나고 뭐 뒤죽박죽. 여러분 이 중년 남성들의 질투도 상당히 무섭죠. 그래서 저렇게 하나가 됐는데 일시적인 하나죠. 또 언제든지 또 만약에 트럼프와 이렇게 또 계속 배넌하고 또 하나 되면 또 개빈 뉴섬하고 또 대판 또 싸우겠죠. 그렇죠? 자, 저커버그가 이번에는 가짜 뉴스를 하는 감시 기능에 머스크 X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야, 둘이 갑자기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저커버그하고 머스크하고 또 갑자기 친해졌습니다. 샘 알트만 또 죽여야 되거든. 참말로. 아이고 참 여러 가지 합니다. 여러분 요즘 되게 힘드시죠? 저도 되게 피곤하거든요. 지금 오늘이 목요일 이제 하루만 버티자. 비타 500 바카스 먹으면서 하루만 버티자 그러는데 일주일에 요즘은 뭐 한 달 산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변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 연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멤버십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공부방에 학생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단지 그가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미국 법인에 대한 지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네요. 자, 바이낸스는 자오창평 전 최고 경영자가 창업한 중국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로 미국 법인을 두고 있는데 느낌이 딱 왔어. 아무튼 이 트럼프 일가는 4년 임기 동안에 다른 거는 몰라도 그렇죠. 다른 거는 몰라도 예. 이 가상화폐에서 한몫 단단히 챙기겠다고 벼르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와중에 그러면 우리 가상화폐 오늘 가격은 어떻게 됐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아유, 비바다 하니까 심란하죠. 그렇죠? 가상화폐도 지금 이럴 수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8만 선이 지금 뉴스를 녹음하는 시간 서부 시간으로 오후 2시인데요. 비트코인 8257.86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50% 빠져서 야, 비트코인 쉽지 않네. 그렇죠. 코인 하시는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2주 전에 한번 팡 하고 튕겨 올랐을 때 그렇죠. 빠져나올 걸. 에이, 속상해. 제 주변에도 이제 코인 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노코멘트 했습니다. 리플 급등했을 때.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저도. 노코멘트. 자, 애플이 욕을 한 바가지로 먹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 AI, 애플 에이전스 기능을 계속해서 연기하고 있거든요. 아니, 아이폰 16, 16에다 한대며 여러분 지금 애플 차트 모습 어떻습니까? 완전히 하방으로 흘렀죠. 오늘도 마이너스 3.36% 빠진 209.68. 자,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이제 200불 깨지는 분위기죠. 자, 애플의 미래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애플이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시험마켓에서 파는 썩어 빠진 사과가 됐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애플이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혁신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혁신을. 도대체 애플이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시절이 있었는가? 스티브 잡스의 영화를 볼 때마다 다시 한번 하늘나라에서 스티브 잡스가 정말 뒷목 잡고 그렇게 하겠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여러분 인텔 주가 참 잘 갔잖아요. 야, 새 CEO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잘 가나? 여러분 근데 이 CEO가 이제 65세거든요. 립부탄이라고 어마어마한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이 인물 조금 제가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그는 인텔을 포함한 주요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케이던스를 10년 이상 이끌었는데요. 자, 인텔에서의 CEO로 임명은 캡 겔싱어 전 CEO가 지난해 12월 3임한 지 3개월 동안 공석이었는데 3개월 만에 새롭게 됐는데, 이 CEO 같은 경우는 어제도 잠깐 알려드렸지만 저 분야에서 거의 3000% 주가를 끌어올릴 정도로 정말 반도체 분야에서의 거의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신화적인 인물인데요. 근데 가끔씩 이제 디즈니도 그렇고 뭔가 옛 CEO라든지 실력 있는 CEO들을 좀 임명하잖아요. 근데 시장은 일단은 믿어주는 눈치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가장 최고의 CEO를 영입을 했으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우리의 마음속에 AMD 사서 물릴지언정, 그렇죠. 인텔은 잘 안 사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이제 종목이 갖고 있는 센티멘트인데 한번 볼까요? INTC죠. 인텔 하면 또 혁신을 잃어버린, 여기 보세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엄청난 갭. 야, 이 갭을 메꿀 수 있을 거 메꿀 것 같죠, 그렇죠? 지금 월봉 한번 볼까요? 와, 정말 많이 내려왔다, 그렇죠? 월봉은 2013년에 만약에 애플 주가를 샀다면 그때 밑으로 빠진, 이러니 시장이 애플을 외면할 수밖에, 아니 애플이래. 이러니 시장이, 그렇죠, 인텔을 외면할 수밖에 없지. 에이그, 참말로. 여러분, 미국의 경제가 올해 불경기 또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든다고 밝혔는데, 실물 경기는 이미 리세션, 경기 침체가 왔고요. 미국 현재 실물 경기, 저는 작년부터 그냥 나눠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뭐 CPI, PPI 발표들, PC의 발표들이 영 거시기 해가지고 실물 경제와 이 경제를 쭉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기로 했는데, 이미 미국 현지의 실물 경제는 뭐 캘리포니아, 뉴욕, 시카고, 뭐 그 어디를 막론하고, 뭐 캘리포니아에도 서든 캘리포니아부터 시작해서 북가주,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다 어렵습니다. 지금 정말 어려워요. 왜 뭐가 내려갔다 그런지 모르겠어. 어저께 내려간 CPI 발표나 오늘 PPI 발표는, 그쵸, 이 관세에 대한 이 데이터가 적용이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달 이제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이 뉴스 한번 박제해봐도 돼. 다음 달에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면 저희 미주노래 진단이 맞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십니다. 트럼프의 이민법 추방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영주권자도 추방시켜 버리겠다는. 어이구 무서워라. 어이구 무서워라. 아유, 무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난가주는 또 비가 오고 감기 걸리기 딱 좋은데, 여러분 바람도 많이 붑니다. 우리 나가서 또 감기 걸리지 마시고 집에 가만히 계시면서 저희 미주노래 딸랑딸랑 여러분들이 즐겁게 해드리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노래 영상을 들으면서, 여러분 필터링 거친 뉴스와 정말 엑기스 있는 정보와 그 다음에 약간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가미해서 즐겁게 들으시면서, 또 저희가 또 깔 때 또 바로 까잖아요, 그쵸? 여기서 한마디 한번 할까요? 나그네 한번 까볼까? 아니, 누가 그런 댓글 달았더라고요. 이 미주노래 팀 정말 잘 들어야 된대. 테슬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지가 맞췄다고 막 뻥깐대. 그 댓글을 제가 오늘 저희 스텝에 보여주고 딱 봤더니 나그네야. 아이고, 여러분, 한 1년 전에 저희가 엔비디아 어닝 발표할 때 정말 신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오픈 영상으로, 무료 영상으로 한 3개 영상을 연달아 올렸습니다. 어닝 발표하기 전에 엔비디아 이렇게 움직인다, 발표 후에 이렇게 움직인다. 댓글들 보면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제가 더 이상은 이제 그 짓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그네들은 말귀들을 잘 못 알아들어요. 제가 테슬라 투자는 2가지라 그랬죠. 근데 이런 영상은 또 보지도 않아. 아유, 그냥 너무 잘 나가지고. 저거 자꾸 싸우자 그래. 여러분, 미주노래 댓글창은 여러분들의 창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나그네들 가시라니까. 조용히 들으세요. 여러분은 청강생이야, 청강생. 저희 공부하는 4만의 미주노래 가족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구독 취소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제발 좀 가세요. 제발 좀 가세요. 그냥 여러분하고 코드가 맞는 그냥 그 펌핑하는 유튜버들 찾아가라니까. 여러분, 저희 미주놀만큼 테슬라를 비롯해서 시장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는 유튜버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펌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양심을 저버린 일이죠. 주에서 빨아먹고 살아야지 먹고 사는 유튜버들이나 하는 짓이지. 저희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제가 그럼 왜 작년에 그렇게 엔비디아 했다가 그만했느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물량을 줄이라 그러면 악성 댓글을 달아. 네가 뭔데 더 사야지. 그러니까 자기랑 견해가 좀 틀리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영상을 한두 달 있다가 봐가지고 꼭지에 사요. 그리고 너 때문에 물렸대요. 야,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제가 여러분이 저라면 오픈 영상에서 그런 욕을 받아 먹으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리딩 채널도 아닌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100여 명 가까운 공부방이 우리 학생들과 급조된 공부방이 아니에요. 저희는 5년 5년 동안 이들이 함께 공부하는 이유를 이제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귀 못 알아듣고 선동하지 마시고, 선동해봤자 댓글이 올라오지도 않아요. 다 블락당하니까. 저희 미주노래 블락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도 안 받아줘요. 왜냐하면 블락당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무리 글을 써도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피차 각자의 길 갑시다. 알았죠?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 아까 약속드렸던 대로 발란티어, 아이온큐, 양자컴퓨터, 그 다음에 저녁 때 속보 뉴스, 그 다음에 멤버십에 다시 스캘핑 뉴스, 그 다음에 종목 포트폴리오 뉴스. 와, 너무 많다 올릴 게. 오늘도 한 영상이 7편 정도 올라가겠네. 함께 도움 주는 스태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